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볼 거는요, 독서 지문 하나 보고 마무리 한번 지어볼 건데요. 아마 어저께 문법이랑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생각보다 되게 까다로웠다 이런 생각 많이 할 것 같아요. 독서는 딱 한 지문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20번부터 25번 내용인 것 같아요. 다른 독서 지문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20과 25번은 여러분들이 약간 문제 푸는 방식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앞으로 이런 글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법학 지문에 해당이 되죠. 이제 법학 지문이 좀 이제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뭔가 내용을 또 딱 보았을 때 내가 아는 내용이 나올 경우도 있긴 있죠. 근데 내가 아는 내용이어도 얘네들이 쓰는 용어들이 좀 고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법학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요구하는 어떤 특정 용어들이 있을 건데 그 용어에 대해서 구분을 되게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게 되면 있잖아요. 반론권이라고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송권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게 같은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막상 또 문제 풀어보면 또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용어를 기본적으로 구분을 되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점인데 가나로 구성되어 있는 글이잖아요. 자, 가나로 구성되어 있는 글이 나왔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직 문제 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고민 안 해보시게 되면 이거 통으로 다 읽고 문제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 지문을 친구들이 마지막에 볼 확률이 좀 높긴 해요. 자, 그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이 가나를 내가 통째로 읽는데 시간은 또 부족해. 그러니까 이제 독해 자체가 되게 밀리고 막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 읽었을 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가를 먼저 읽고서 그 다음에 이거 관련 문제를 먼저 처리하시는 게 훨씬 더 정답률을 올릴 수가 있어요. 가나 다 읽기에는 한 8, 9분 단위거든요. 이거 머릿속에 입력한 애들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남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좀 어려운 게 맞긴 맞아. 그렇게 되면 차라리 어설프게 읽어서 다 틀리지 말고요. 가 먼저 읽어서 내가 확보할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확보하는 게 맞다는 얘기야. 이거 끝나고 시간 봤는데 괜찮네? 그럼 이제 얘 공략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얘 읽고 여러분들이 관련 문제 소화하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평가원이 그렇게 조잡하진 않아서 이거 두 개를 복합적 사고를 통해서 푸는 문제는 많이 나와도 한 문제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결과적으로 물어보는 게 같다 맞다고 물어본다는 뜻이에요. 얘를 지금까지 가나를 조합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던 거는 보통 수능에서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일개라고 하면 좀 미안하구나. 교육청 학력평가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3학년 올라가면 물어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2학년은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식대로 해서 조금 더 예쁘게 해결하시는 게 정답률 올릴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도 얘 먼저 이렇게 처리했으면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느꼈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법지문이다 보니까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오답률 높았던 게 21번과 24번인데 21번은 오답률 6인데 63.9%였고요. 24번 문제는 오답률 5위인데 65.1%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 내가 봤을 때는 읽기가 좀 피곤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네요. 자, 가의 1문단 보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바가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미국의 헌법학자 제롬 베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자, 이 양반에 따르게 되면 1967년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이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주장을 했대요. 그래서 언론 매체에 이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용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이란 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명, 나타내기 위해서 언론 매체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데요. 즉,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언론 매체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거래요. 그죠? 그리고 이를 뭐 한다고? 역시나 이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되게 간단한 내용이죠. 사실 그래서 가의 1문단에서 정보가 별로 없어요.
배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언론 매체에 접근을 해서 이용하자. 이게 포인트인 거죠. 이 문단 연결하면 되겠죠. 요거는. 1문단과 2문단의 연결성이 꽤 클 것 같거든요. 이 문단에서 얘기하는 거 한번 읽어볼게. 배런 당시에 미국과 영내 언론의 독과점, 그러니까 독과점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독점과 과점을 합친 말이잖아. 그러니까 소수들이 이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독과점으로 인해서 그렇구나. 첫 번째,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얘기했대요. 자, 이게 나오게 된 일종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언론들의 독과점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펼쳐서 얘기하기엔 좀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한 두 번째, 그는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언론사가 보다 많은 시청자나 독자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주장이나 의견보다는 대중적인 주장이나 의견만을 전달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대요. 그렇구나. 두 번째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대중적인 어떤 입장이나 의견 등이 중시가 너무 돼버린 거야. 왜? 거기에 있는 것처럼 상업적인 이익을 중시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언론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이제 광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입을 얻어서 이제 뭔가 만들 텐데, 사실 사람들이 주로 많이 보는 것들 중심으로 뭔가 계속 내보내야지 사람들이 많이 보고 광고가 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알겠지만 어떤 사람들의 의견, 비판해야 될 것들 묻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끄덕일 수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언론 매체가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려고 해도 매스미디어니까 이제 핵심되는 미디어들이겠죠. 중요한 큰 미디어들이잖아. 거대화, 독점화에 따라서 언론의 자유가 매체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소수 계층이나 집단의 것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에 시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자, 이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제 매스미디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거대화, 독점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소수의 것으로만 이게 되다 보니까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뭔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창구들이 부족하다는 거잖아.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는 더 이상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3문단부터가 이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읽어볼게. 법적으로 보장받는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의 대표적인 형태는 반론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요거의 대표적인 게 바로 반론권이래요. 이는 언론 매체에 의해서 명예훼손, 비판, 공격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자기와 관련이 있는 보도에 대한 반론이나 정정 또는 해명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끊어. 그래서 얘는 내가 반론도 할 수 있고요. 혹은 정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해명의 기회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장치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론권은 언론 매체에 정정 및 반론 보도, 추후 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어 있대요. 그쵸? 그래서 이 반론권을 사용을 해서 거기에 있는 것처럼 정정을 하거나 아니면 반론 보도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혹은 추후에 다시 보도를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들어가. 나는 끊었거든. 왜냐하면 반론권 이외에도 방송법에라고 돼 있어서요. 그럼 이제 무슨 얘기 하겠다는 거야? 반론권 이외에도 이제 방송법이라고 하는 어떤 다른 것이 있다라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결과적으로 반론권과 방송법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라고 하고 싶은 거였잖아. 자, 그래서 읽어볼게. 반론권 이외에도 방송법에 언론 매체가 사회의 다양성을 해치거나 임의로 특정 의견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사회의 다양성을 저해하거나 혹은 특정 의견을 차별하거나 이런 것들 안 되게끔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게 되면은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등을 만든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국민이 언론 매체를 이용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네 둘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데, 사실은 친구들이 이제 법학집을 많이 안 읽어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민감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어려웠겠죠.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다시 보니까 이제 그때 보이죠,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법학을 읽었을 때는 용어를 함부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구분해서 정확하게 읽으세요. 자, 마지막 4문단입니다. 자,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은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권리이나,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은 언론 매체가 신문 등의 표현 내용을 결정하는 권리인 편집권과 맞부딪힐 수도 있대요. 그래서 얘는 편집권이라는 조금 이제 의견이 충돌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더라. 자, 이에 언론 매체에 일정한 기준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만약 언론 매체가 일정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할 때에는 구제수단을 활용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뭐 4문단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역시나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3문단에서 이제 반론권과 방송법에 대한 부분을 했을까가 사실 관건이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제가 친구들한테 제안하는 게, 얘들아, 이러고 나서 그냥 20번 풀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내가 얘기했잖아. 지울 수 있는 것들은 지울 수 있을 거라고요. 자, 1번에 보시게 되면 가는 권리의 유형을 구분했다라고 돼 있는데, 글쎄요, 그냥 반론권이라고 하는 말 나왔고 그냥 방송법이라고 돼 있는데, 방송법은 권리라고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1번은 그어야 되겠죠. 자, 2번 권리의 발전 과정. 이것도 아니죠. 3번 가는 권리의 등장 배경과 실현 양상을 설명하였고, 배경 실현 양상. 동의할 수 있겠군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권리의 의? 이건 본 적이 없죠. 5번 가는 권리가 올바르게 실현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정답 바로 3번 그냥 찍히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된다니까요. 이게 진짜 잘 읽으면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한 번에 처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선지가 몇 개 지워지기 때문에 나중에 나를 볼 때 피로도가 좀 많이 떨어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거 나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쓱 넘겨봐봐. 자, 21번이잖아. 가나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래. 이런 것들도 친구들이 보았을 때 이런 내용이 있었나 이 생각하는데, 내가 얘기했지만 같다로 낫다로 어차피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할 수 있다니까요. 자, 일단 1번 봐봐. 언론 매체가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국민의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은 보호받을 수 있다. 이거 가의 4문단 끝에 나왔던 내용이잖아. 문제 없잖아요. 자, 2번은 내가 좀 잘 모르겠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모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민법? 민법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한 적은 없는데, 이건 나에 나오나 보다. 그냥 넘기면 되지. 뭐가 문제야? 3번도 민법이래. 나 본 적 없어. 나인가 보시 넘겨. 4번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하려면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야 된다. 언론중재법상. 그래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얘기한 적 없는데, 이거 난가 보다. 넘기면 되죠. 그래서 5번 보면 되지. 배런은 시민에게 매체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아서 언론의 자유가 소수의 것으로 전락했다고 보았다. 되게 그럴싸한 내용이죠. 다시 읽어볼게. 시민에게 매체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아서 끊어. 언론의 자유가 소수의 것으로 전락했다고 보는 것인데, 자, 언론이 소수의 것으로 전락하게 된 계기는 기본적으로 언론의 독과점과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대중적인 의견들만 수렴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쵸? 시민에게 매체의 소유권이 주어진 거랑 관련 없이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펼쳐진 거니까 인과관계가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인 건데, 뭔가 이제 5번이 되게 그럴싸해 보였던 것이죠.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가난제들을 읽어도 문제 풀 때 지장 없다니까요. 이거 틀린 애들 내가 장담하는데 가난 다 알고서 풀었을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남지. 뭔가 본 것 같긴 한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3번이야.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래. 원인 결과. 방송법이래. 방송법. 그 다음에 디귿은 언론중재법이야.
근데 나는 내가 봤던 거 눈에 띄는 거 방송법이었거든. 아니 뭐 선생님 언론중재법 뭐 열심히 읽으면 나오지 않을까요? 언론중재법 어디 있더라? 나에 있는데 또 이제 이럴 거잖아 너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읽었던 것들 정확한 것들 위주로 가면 좋겠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는 이거 보자마자 방송법에 되게 열심히 볼 것 같아. 왜냐면 방송법은 나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 그쵸? 자, 기억 볼게.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하는 경우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균형성을 나타내야 된다. 아까 전에 이제 이런 말들을 봤으니까 끄덕이면서 여러분들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죠. 자, 니은. 방송은 성별, 연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아까 여기서 나왔던 얘기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과 관련된 얘기는 여길 거고, 니은과 관련된 얘기는 여길 거고, 그죠? 디귿은 일단 모르겠음. 그치? 들어가, 1번. 기업은 언론 매체가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공론의 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들어가 있다. 문제 없잖아요. 자, 2번. 기업은 언론 매체에 의하여 비판당한 국민이 반론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반론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론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방송법과 무관한 내용이죠. 정답 그래서 2번 찍힐 것 같습니다.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군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3번 문제 어차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언론 매체가 사회의 다양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이런 식의 것들로 문제를 접근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딱 기분 좋게 세 문제 풀고 들어가시는 거잖아. 그럼 나머지 거 이제 나 차분히 읽어보거나 정리하시면 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약간 저렇게 해서 좀 효과적으로 문제를 푸세요. 시간을 줄인다라고 얘기하는 게 단순하게 빨리 읽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풀었을 때 정확도가 생기게 되면 내가 불필요하게 읽어야 될 것들이 제거되니까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 그 점 여러분 생각하세요. 자, 그럼 여기 됐고 여러분들 나는 나를 읽어볼 거예요. 나가 보면은 약간 이제 법률적인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겠지만 역시나 차분하게 용어 정리하면서 읽으시면 되는 거야. 자, 나 읽어볼게. 언론 보도에 명예나 권리를 침해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도 있지만 판결이 나오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왜냐면 명예훼손죄는 기본적으로 이게 좀 증명하게 하거나 이런 것도 좀 어려워서 이럴 수는 있어요. 따라서 언론중재법에는 언론중재법 이제 나오네. 이제 나오죠. 언론중재법은 언론 매체에 의해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 수단을 제공한대요. 얘는 개인에게 신속하고, 그죠? 그다음 거기 있는 말 쓸게 대등한 방어 수단이래요. 이제서 나오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뭐가 있다? 정정보도 청구권과 반론보도 청구권으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미 이 글은 여러분한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가를 묻겠다라고 찍고 여러분들은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치? 자, 일단은 정정보도 청구권이래. 이 문도 아니야. 자, 정정보도 청구권은 진실하지 않은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도의 내용을 잘못을 바로잡는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끊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진실하지 않는, 그죠? 거기 있는 말로 그대로 쓰자.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을 경우. 그래서 너네 왜 거짓말해? 나 이런 거 한 적 없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일단 두 번째가 이제 나오는 게 반론보도 청구권이래요. 자, 읽어볼게.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을 보도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런 거네. 언론보도 등으로 내가 피해를 입은 거야.
뭐 이제 손님이 끊기거나 뭐 이제 이런 식의 피해를 입었겠죠. 요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한다고? 반론 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래요. 자, 그래서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원보도가 허위임을 밝혀야 된대요. 다시요. 정정 보도.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요. 피해자는 원보도가 허위임을 입증해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좀 피곤한 면이죠.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이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조금 아쉬운 면이긴 한데 그렇게 해야 된대요. 자, 그런데 반론 보도는 난 여기까지 줄 거거든. 원보도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할 수가 있대요. 얘는 진위 여부가 상관이 없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반론권은 조금 더 이제 반론보도 청구권이 조금 더 우리가 뭔가 넓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세팅되어 있는 것이죠. 그치? 자, 여기 된 것 같아. 그럼 3문단 넘어가죠. 자, 3문단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난 너무 재밌게 됐거든?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선생님 이상하긴 하죠? 선생님 근데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자, 근데 3문단에서는 여러분들이 용어들이 좀 어렵게 나오기 시작해서 좀 조잡한 게 맞긴 맞아. 그래서 우리 지금 뭐 해설 강의 듣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좀 나는 여러분들이 이거 옆에다가 좀 써가면서 법학 지문은 약간 이런 식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좀 해봤으면 좋겠거든. 자, 읽어볼게. 자, 정정보도 청구권과 반론보도 청구권의 주체는 보도의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으며 그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여야 한대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주체 설정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면은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전혀 무관한 사람이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피해를 입은 자. 요 사람들이 주로 한대요. 자, 그래서 청구권의 주체는 언론 보도의 사실적 주장에 대해 정정 보도와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사실적 주장이라는 것은 증거에 의해서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의미한다. 끊어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투어야 될 건 뭐냐면은 사실적 주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증거에 의해서 판정이 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종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얘 가지고서 이제 다툰다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 광고 등은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대요. 그죠? 피해자는 해당 언론 보도 등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정정 또는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가 있대요. 얘는 기본적으로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된답니다. 해당 언론 보도 등이 있은 후에 6개월이 지났을 때는 이를 청구할 수가 없대요. 6개월 이상이 되면 청구가 불가능하대요. 자, 정정 또는 반론 보도 청구는 언론사 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서류를 보낸다고 보시면 되겠죠. 언론사가 청구를 수용한다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런 것들을 정정하고 반론 보도문을 송하거나 싣게 된다. 이때 보도는 원보도와 동일한 채널, 지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방송 진행자는 보도문을 읽을 때 통상적인 속도로 읽어야 된대요. 그렇죠. 우리 개인에게 대등한 방어수단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가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 그치? 그 다음에 4분단이야. 비교 잘하자. 포인트야. 만약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면 민법 제764조에 의거해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가 있대요. 자, 근데 너네가 6개월 이상이 지나가지고 이 청구가 어려워졌어. 그랬을 경우는 어디로 넘어간다고? 그렇죠. 이제 민법으로 넘어가시는 거죠. 자, 내가 이해를 못했어? 그럼 우리 이제 민법으로 가는 거야.
자,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에 따르면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은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해당 언론보도가 있수는 10년이 지났을 때는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민법상에 우리한테 정정보도 청구권만 딱 집어서 얘기를 하네요. 그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3년이네. 이고 만약에 10년이 넘게 되면은 안 된대요. 그래서 민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할 때에는 차이점이다. 언론사 등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그죠? 이어서 쭉 들어가 잘못된 언론 보도로 손해를 가한 기자나 편집자까지도 싹 다 묶어서 우리가 소송을 걸 수가 있고요. 그런데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이 성립하려면 언론중재법과 달리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해당 법원의 위법성이 있음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요. 아, 그렇군요. 근데 얘는 그냥 단순하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것처럼 언론사의 어떤 고의나 과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위법성, 법으로 뭔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밝혀내야지만이 얘를 써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언론 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해당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을 한대요. 그래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민법상의 정정보도 청구권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엄격한 성립 요건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여러분한테 차이점들을 중심으로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이십니까? 법은 이걸 되게 좋아해요. 용어가 있으면 이 용어의 차이점을 가지고서 너가 해석해 볼 수 있겠어를 묻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22번이죠.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통 친구들이 이것도 5번 만에 찍었더라고요, 보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1번인 거 이제 아시겠죠? 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바로 대등한 방어 수단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24번 바로 들어가자. 적절하지 않은 거야. 요즘 당시 2번 많이 찍었군요, 친구들이. 자, 읽어볼게. 땡땡병원을 운영하는 A는 세무신문사의 기자 B가 제보 내용에 대한 별도의 취재 없이 보도한 기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표자 C 또는 기자 B에게 이런 것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읽어볼게. 본 신문은 2022년 9월 1일자 신면에 소재동물병원 입원한 반려견 방치 처방전 미발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거기 뒤에 동물병원이 입원한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으며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의약품을 투여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동물병원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동물병원 직원들이 입원한 반려견에게 적정량의 먹이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정정보도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진실하지 않은 언론 보도를 한 것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원보도가 허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CCTV가 있으니까 입증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치? 그리고 또한 해당 병원에서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 맞는데 여기 집중 관련법에 근거해서 수의사가 직접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혀왔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반론보도 청구권까지도 같이 묶어서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1번 선지. A가 별도의 취재를 하지 않는 B에게 정정보도를 청구하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겠군. 끄덕일 수도 있잖아요. 문제 있나요? 그리고 이어서 볼게. 자, 2번 선지야. A는 먹이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정정보도를, 그렇죠. 처방전 미발과 관련된 내용은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것이 맞겠군. 문제가 없잖아요. 그치? 얘는 이제 증거나 이런 것들 가지고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제 진위 여부 상관없이 해서 우리가 걸 수가 있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3번.
만약에 이 보도가 있음을 안 날이 2023년 9월 1일이면은 일단은 3개월이 너무 지났고 6개월도 지났기 때문에 밑법으로 가셔야 되겠죠?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4번입니다. B의 기사 중 입원한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것을 다투는 것이죠. 근데 이 병원은 증거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린 것이죠. 근데 친구들이 이제 2번을 많이 찍을 수밖에 없었던 게 둘 다 정정보도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가 있었는데 얘는 그냥 관련 법을 가지고 설명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진위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한번 걸어봐야 되겠죠? 그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5번은 내가 얘기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독서지문도 깔끔하게 하나 풀어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내신 대비할 때는 역시나 이제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하는 게 맞긴 맞는데 만약에 이제 문제를 풀고 정리하는 입장이라고 얘기한다면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읽으신 다음에 나로 넘어가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으세요. 그게 조금 더 정답률을 올리거나 혹은 속도를 줄일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법학은 용어를 되게 잘 봐야 돼서 만약에 지금 이 3, 4분단에 대해서 좀 막혔다고 한다면 차분하게 내용 정리하고서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2학년 학력평가는 한번 마무리해보았고요. 우리 2학년 친구들은 다음 주에 선생님이 또 새로운 모의고사 하나 여러분께 소개를 할 건데 그거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시고 저랑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학년 친구들 고생들 했고요. 근데 혹시 만약에 이거 풀었는데 모르는 내용 있으면 꼭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고생들 했고요. 수업 혹은 동영상에서 만날게요. 고생했습니다.